175번 볼까요? 175번이요. 자, 이건 내시균형하고 5월 전략균형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페이오프를 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학은. 그래서 회계사에 나와 있는 시험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보세요. 아시겠지만 5월 전략균형은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고요. 내시균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최선의 이득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위에 요거 잘못돼서 바꿔주세요. 요거 나중에 수정한 거 다시 바꿔서 올릴게요. 이게 기업 1이고 기업 2 이렇게 보시고요. 가격 설정할 때 고가, 여기가 저가, 여기가 고가, 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가랑 이렇게 저가일 때 X가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X가 50보다 크면 X가 40보다 큰데 2번은 50보다 작을 때 뭐 하나하나 해보셔야 돼. 그냥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편해요. 이게 뭐 구간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2번 볼게요. 2번이 X가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으니까 X가 만약에 45라면 하고 이제 가정하고 그냥 해보세요. 객관식의 장점이죠, 뭐. 그러면은 45를 집어넣으면 위에는 그냥 140과 14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그냥 주어져 있네요. 20과 160 돼 있고 얘는 50과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45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니까 135랑 45를 빼주니까 그냥 45를 빼주면 어떻게 되죠? 그냥 45인가요? 90에서 45를 빼주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때 내시균형 찾아볼게요. 자, 내시균형 찾으면 기업 1 입장에서는요. 기업 2가 고가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관례상 기업 1 거예요. 그러니까 140과 135 하니까 여기 체크. 그 다음에 기업 2가 저가를 선택했으면 50이 크니까 체크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기업 1이 만약에 고가 전략을 썼다 할게요. 그럼 기업 2가 고가면 140인데 저가면 160이니까 여기 체크. 여기는 45랑 50이니까 여기가 체크 이렇게 되네요. 그러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시균형 여기 결정되고 5월 전략균형은 아니죠. 저 기업 1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시균형은 존재하지만 5월 전략균형은 없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시면 기업 1만 5월 전략균형 갖는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기업 1은 5월 전략균형이 없어요. 이거 일일이 따져서 보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76번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따져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세요. 어떤 두 기업에 대한 보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기업 모두 높은 가격 설정하는 게 5월 전략이라면 X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높은 값 쪽으로 끌고 가야 되네요. 기업 A랑 B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집어넣는 게 나을 텐데 사실은 이거 표로 만들 때 여기다 AP 집어넣으면 좀 이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깜빡하고 빠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낮은 가격,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있어요. 자, 각각의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30, 40, 50, 60 이거 집어넣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4번 한번 집어넣을게요. 60 한번 집어넣을게요. 4번에 X가 60일 때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160, 160 여기는 30, 180 뭐 이거보다 더 편한 거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일일이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기 60 집어넣으면 이게 160이고요. 그 다음에 60 집어넣으면 40 이렇게 되네요. 100 빼기 60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A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B가 낮은 전략이면 160, 160 똑같으니까 양쪽 체크하고 높은 전략하면 70이 크니까 이렇게 체크하고요. 자, 다음에 A가 낮은 전략 선택했을 때 B 입장에서 낮은 전략이면 160인데 높은 건 180이잖아요. 여기 체크, 여기 하면 여기 체크. 이렇게 되니까 4번 같이 하면은 요게 되네요. 맞나 그러면? 5월 전략. 5월 전략일 때는 요거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닌가? 5월 전략. 70 넣으면 어떻게 돼요? 70 넣으면? 70 넣으면? 5번. X가 70 넣으면. 70일 때는 뭐 숫자 다 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보시면은 70이면 여기가 얼마냐면 170. 100 플러스 X니까. 여기는 100 마이너스 X니까 30 이렇게 되네요. 그럼 꺽쇠를 체크하면 160 요거 이쪽에 있을 때 170이 크니까 체크 위로 할게요. 체크. 그러니까 이쪽 할 때는 30, 70이니까 당연히 70이 클 것이고요. 다음 밑에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160, 180이니까 요거 크고
여긴 30과 70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확실히 우월 전략이 나오긴 하네. 그래서 얘는 상대방의 전략 없이 이거 되고 얘는 이거 되고. 그럼 60은 어떻게 해야 되지? 60은? 뭐 잘못됐나요, 여기? 뭐 얘가 이제 사실 보면은 A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할 때 요거 두 개가 똑같은데 요거 있으니까 뭐 이거가 있어가지고 우월 전략이라 얘기하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 한쪽만 이렇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낮은 가격을 선택했을 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니까 뭐 우월 전략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클리어하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입하시는 게 낫고요. 차라리 177번 요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유명한 사슴 게임이라 했는데 루소라는 사람이 쓴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사냥꾼이 토끼냐 사슴을 쫓는가. 그래서 뭐 스태그 헌트 게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이제 코퍼레이트하는 그 게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협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문제를 보면 7명의 사냥꾼이 동시에 사냥을 나서는데요. 각 사냥꾼은 사슴을 쫓을 수 있고요. 토끼를 쫓을 수 있대요. 근데 사슴을 쫓을 때는요. 7명의 사냥꾼 중 3명 이상이 동시에 협조를 해야지 사냥을 성공해서 한 마리 사슴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사슴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얻은 것을 나눠 갔는데요. 근데 만약에 3명 미만이 동시에 사슴을 쫓으면 사냥꾼이 이제 사슴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이상 가야 되는 거고요. 토끼는 혼자 가도 된대. 근데 혼자 가면 언제나 성공해서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대요. 자, 근데 거기서 얻게 되는 그 보수 대가가 사냥꾼이 사슴 4분의 1마리를 토끼 한 마리보다 선호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냥 토끼 한 마리라고 하면 사슴은 그러니까 4마리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보시면 그냥 4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슴이 4분의 1보다 적게 되면 차라리 토끼 한 마리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가 그냥 토끼 4마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페이오프로 쓰려면. 문제는 보니까 모든 사냥꾼이 토끼 쫓는다. 모든 사냥꾼이 사슴 쫓는다. 뭐 애매하네요.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슴. 괜히 그렸다. 사슴이에요. 괜히 이렇게 사슴. 제가 원래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왜 이렇게 그림 그리냐면 너 그림 잘 그려서 그러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림을 맨날 못 그려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점수 낼 때. 미술 선생님이 자 그림 다 그렸으면 이제 책상 뒤로 밀어서 바닥에 공정하게 쫙 깔아요. 선생님이 자 요거 자 너네들은 수야 뭐 90점 이렇게 하고 요거 다음 잘 그렸어. 근데 제 그림은 맨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참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이제 자꾸 그리는 거죠. 뭐. 이제 집에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뽀로로 뭐 이런 거 자꾸 그림을 그리니까요. 이제 자꾸 그래요. 이제 아무튼 이 토끼 이렇게 있어요. 토끼 그렇죠? 근데 얘가 토끼 한 마리면 얘는 이제 아무튼 4마리의 가치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5명이 이걸 쫓아갔다 할게요. 5명이 만약에 사냥꾼이 사슴을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슴 한 마리는 충분히 잡아요. 근데 그걸 5로 나눠야 되니까 5분의 4, 이제 5로 나누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4개를 5로 나누니까 5분의 4?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얻게 되는 보수는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5명, 6명, 7명이 토끼를 한꺼번에 사슴을 한 번에 쫓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4명까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물론 3명 이상 거기 보시면 3명 이상 쫓았을 때 1명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는 최소한 4명이서 사슴 한 마리 잡으면 그때는 토끼 한 마리보다 이득이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협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협조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4명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살짝 가정할게요. 물론 3명 이렇게 되면 잡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뭐 좋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협조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각자라고 할까? 이렇게 할게요. 협조라고 쓰면 그렇고요. 뭘 잡을까? 이걸 선택해야 되니까 사슴을 잡을까? 이거는 이제 협조가 되는 것이고요. 코퍼레이트 하는 것이고 토끼를 잡을까? 토끼는 이제 각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나 그냥 괜히 사슴 했다가 그냥 그러는 것보다 이거 뛰어드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슴 잡을 사람에서 딱 나왔는데 3명밖에 안 모이면 토끼마저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차라리 토끼라도 잡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도 사슴, 여기도 토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얻게 되는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그냥 한 명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명 있다고 할게요. 그냥 1, 2. 그래서 이제 각각 선택하는 거라고 하면 토끼를 선택하게 되면 둘 다 1, 1 이렇게 보수를 얻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얘는 2번은 이제 사슴을 하기로 했는데 얘가 만약에 토끼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깨지는 거잖아요. 협조가. 그러니까 얘만 토끼 1이고 얘는 빵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자체가 이제 뭐 그래서 4명, 3명 어떤 걸 쫓는 게 나은가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사슴을 쫓았는데 얘가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죄인의 딜레마 비슷해요. 협조 안 하고 토끼를 선택하면 얘는 빵이고 얘가 1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둘 다 사슴을 같이 잡으면 뭐 얼마 값 이렇게 할게요. 그냥 V라고 보통. 그러니까 원래 이 사슴과 토끼 게임에서는 이렇게 2명 가지고 보통 얘기해요. 둘이 같이 협조하거나 따로 했을 때 그때 얻는 보수 뭐 VV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7명으로 좀 확장시킨 건데 맥락은 비슷해요. 스토리만 잘 체크해 두세요. 회계사가 아니라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만약에 2번이 이렇게 사슴을 선택한다라고 봤을 땐 얘 입장에선 토끼 한 마리 하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숫자가 더 크게 되면 그냥 이거 선택하고요. 이거 토끼 하게 되면 그냥 이게 낫네. 얘도 토끼 한다라고 그러면 반면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1보다 이 V가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이걸 선택할 것이고 얘가 토끼 하면 이걸 선택하네요. 그래서 내시균형이 요거 그냥 각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거기 우선 거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사냥꾼이 토끼를 쫓는다. 뭐 그럴 수 있네. 그거는. 그럼 다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네요. 각자 토끼 잡아서 이것도 하나의 내시 균형이 되고요. 모든 사냥꾼이 사슴 쫓는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명이 다 사슴 쫓아가지고 한 마리 사슴 잡으면 차라리 7명이 사슴 하나 논아 가져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4라고 하면 7분의 4니까 토끼 한 마리 잡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득이 없고요. 다음 3명의 사냥꾼은 사슴을, 4명의 사냥꾼은 토끼를 쫓는다. 이거 어떻게 돼요? 3명 거기 보시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밑에 리을을 한번 볼게요. 리을. 4명의 사냥꾼은 사슴을, 3명의 사냥꾼은 토끼를 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크기가 얼마나 더 좋아하는가 그게 중요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될까? 모든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 건 아니고 내시 균형을 찾는다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디귿은 어떻게 돼요? 디귿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3명의 사냥꾼이 사슴을 쫓게 되면은 그러면 4명의 사냥꾼은 토끼를 쫓게 되고요. 그러면 3명의 사냥꾼이 사슴을 쫓게 되면 사슴 한 마리 구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내시 균형이 같이 몇 명 이상 협조해서 뭐 여기서는 문제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슴 쫓았을 때 7명의 사냥꾼 중 3명 이상이 동시에 사슴을 쫓을 때 사슴에 성공하잖아요. 한 마리 포획을 하게 되네요. 그 사슴을 동일하게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3명 미만이면 사슴이 이제 아예 못 되고요. 그렇죠? 그러게. 요거는 좀 그런데 아마 이렇게 페이오프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지금 이게 7명으로 글쎄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7명? 7명으로 하는 걸로 하면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4명 그래 아무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따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좀 그러네. 다음 178번 한번 볼게요. 178번. 괜히 그림 그리다가 이상하게 됐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일 때랑 4명일 때랑.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178번 보시면, 요 문제를 잘 체크해 두세요. 그, 중요도를 5개 해놨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그 공공재 같은 거 공급할 때 내시 균형 찾는 각각의 값 부담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니까 요걸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보니까 두 명이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가지고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 1과 개인 2가 동시에 각자 부담금 X와 Y를 정하게 되네요. 그때 총 X 플러스 Y의 공공재가 선택 제공되고요. 각각 보수는 1이 루트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요. 자,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게 개인 1과 개인 2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0이 되고요. 2분의 1 요거 선택할 수 있고요. 0이 되고 2분의 1 요게 선택할 수 있네요. 자, 이게 0이 되면 양쪽에 보수가 전부 다 빵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0과 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요, 1이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네요. 그 다음 얘가 y가 되는 건데 0이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다음 여기는 0과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루트 요거랑 그렇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너무 길게 썼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긴 2분의 1과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각각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내시균형 찾는 거에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뭐 체크해 보시죠. 요거는 1보다 작네. 그러니까 얘가 제로를 선택했을 때는 0이 클 것이고요. 이쪽을 선택하면 2분의 1이 더 크겠죠? 이거 만약에 요걸 선택했으면 얘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낫고 이거 선택했으면 이게 낫다.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 복수의 멀티 균형이 존재하는 건데 2번 보시면 내시 균형에서 두 개인 모두 0의 부담금을 선택한다. 예, 뭐 그거 띵, 예, 거기 틀렸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79번 한번 볼게요. 자, 시험 문제는 아마 이런 스타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2013년에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2010년 문제인가? 그런 건데 이렇게 이게 좀 출제자가 그 8만 원 갖고 했잖아요. 보통은 제가 보기 한 4만 원, 뭐 5만 원만 해도 상관없는데 8만 원이니까 이렇게 8개 선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게 되네요. A가 있고 B가 갖는다라고 할게요. 처음에 이거 문제 잠깐 나왔을 때 풀을 때 보니까 엑셀에다가 이게 아닌 표를 그려가지고 직접 야, 심각하다.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뭐 했는데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 밑에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좀 더 위에다 했어야 되나?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직접. 이걸 다 그냥 해야 됩니까? 그냥 원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야지 사실은 안 틀려요. 우리 책에서도 보면 저자분이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했는데 그게 이렇게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예. 이런 문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풉니까? 이렇게 풀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죠, 뭐. 나중에.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볼게요. 두 경기자가 8만 원을 나눠 갖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분배하는 게임인데 두 경기자는 각각 만 원 단위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동시에 발표한대요. 근데 두 경기자가 발표한 금액, 오타 나중에 바꿔서 다시 올릴게요. 금액의 합이 8만 원 이하가 되면 그 음영 처리되는 게 8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역, 여기 있는 영역, 이게 다 8만 원 이하라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영역. 이렇게. 이 노란 색깔 칠한 만큼이 8만 원 이하가 되는 영역이 되죠. 그래서 8만 원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낸 만큼을 그대로 금액으로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빨리빨리 쓰시면 되겠죠. 뭐 쓰는데 얼마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낸 거 가져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1과 1, 얘는 2와 1, 3과 1, 4와 1, 5와 1, 6과 1, 7과 1. 얘도 그냥 1과 2, 1과 3, 1과 4, 1과 5, 1과 6, 1과 7, 1과 8.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일일이 다 합니까? 여기 표 나와 있는데 이 전에는 이거 할 때 자 거기 엑셀 여기 표로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값 찾아서 하세요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죠? 이거 지금 하는 거. 그렇죠? 저도 이거 참 일일이 다 쓰는 게 참 그렇긴 한데 2와 6 이렇게 있고요. 여기 3과 2 여기 밑으로 합시다. 4와 2 5와 2 6과 2 여기도 3과 3 4와 3 5와 3 여기는 3과 4 4와 4 여기는 3과 5 이렇게 됐네요. 겨우 다 썼네. 이거 뭔지도 잘 안 보이겠네. 다음에 두 경기자가 발표한 금액의 합이 8만 원을 초과하면 이 나머지 쪽이에요. 8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적은 금액을 발표한 사람은 자신이 발표한 금액을 갖고요. 많은 금액을 발표한 사람은 나머지 금액을 갖는데 8만 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적은 금액을 발표했으니까 1 했으니까 얘는 1을 가져가고요. 그럼 나머지 얘가 7 이걸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여기 있으면 적은 금액을 가져간 거니까 얘가 2를 갖고 나머지 얘가 6을 갖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2 갖고 6 갖고요. 여기선 얘가 3과 6이니까 적은 금액 발표한 얘가 3 갖고 나머지 5 갖고요. 3 갖고 5 갖고요. 3 갖고 5 갖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4개, 5개니까 4개 갖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4개. 4개 갖고 여기 4개. 그렇죠? 여기는 4개 갖고 4개. 여긴 다 4개 갖고 4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써야 되겠네. 다 써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제가 적은 금액 갖게 됐으니까 1 갖고요. 나머지를 얘가 가지니까 7 되고요. 여기는 얘가 2와 7이니까 적은 금액 가진 애가 내고 2 갖고 나머지 6 갖고요. 2와 6 이렇게 갖고 여기는 3과 5 갖고 3과 5 갖고 3과 5 갖고 여기는 원래는 4와 4 이렇게 갖고 얘도 4와 4 갖고 4와 4, 4와 4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세 번째가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발표하게 되면 각자 4만 원씩 갖게 된다 했으니까 사실은 그거 먼저 써놓을게요. 문제를 읽어봤으면 여기 5와 5를 갖게 되면 둘 다 똑같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4와 4. 그래서 거기 또 음영 처리돼 있어요. 6과 6일 때도 여긴 4와 4, 여기도 4와 4, 여기도 4와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기 조금 가진 애가 5와 6이니까 5를 갖고 얘는 3을 갖나요? 얘가 5를 갖고 3 갖고 5를 갖고 3 갖고요. 이거 힘드네요. 얘는 얘가 더 작네요. 5를 갖고 얘는 4를 갖고요. 얘가 이렇게 되면 5를 갖고 4를 갖고 5를 갖고 4를 갖고요. 지겨워서요. 여기 되면은 얘가 6과 7이니까 6을 갖고 2를 갖고 여기도 얘가 6을 갖고 2를 갖고 여기는 6과 7이네. 얘가 6을 갖고 2를 갖고 6을 갖고 2를 갖고 뭐 약간 대칭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7과 8이니까 얘 7 갖고 1 갖고 여기서는 얘가 적네요. 1 갖고 7 갖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잘못된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내시균형을 찾는 게 목표인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내시균형 찾는 거네요. 한번 해보시죠. B가 만약에 1을 선택했다 해볼게요. 그럼 얘가 1, 2, 3, 4, 5 가다가 제일 큰 값이니까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 쭉 가게 되면은 5와 5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쭉 되면은 4와 4 이렇게 되겠고요. 이 지저분해지네요. 이거 동그라미로 칠까요? 이렇게 되겠고 여기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여기 다 4 이렇게 되네요. 4, 4, 4 이렇게 되겠고 여기 쭉 이렇게 갖게 되면은 여기 5가 제일 크네요. 5 갖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6이 제일 크네요. 7이 있네. 7이 제일 크네요. 그다음 여기 이렇게 갖게 되면은 여기 7 제일 크네요.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거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꺽쇠가 이제 2개 들어간 게 거기 음영 처리된 것처럼 여기도 할게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 7, 7 이렇게 되고 여기는 6, 6, 6 이렇게 되고 여기는 5와 5 이렇게 되고 여기는 4와 4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3, 3, 3, 4, 4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는 2, 2, 4, 5, 5가 제일 크네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뭐예요? 여기 6이 제일 크네요. 6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쭉 가다가 6이 제일 크네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내시 균형 어떻게 됩니까? 꺽쇠가 2개 들어간 거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맞나? 요거 이상한데요? 6과 5가 되니까 5 되고, 4가 아니네. 그쵸? 여기 6과 5가 되니까 얘가 5를 갖게 되고, 합쳐서 8이 되니까 3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쵸? 틀렸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망했네요. 여기도 당연히 3이 되고, 3 이렇게 돼야 되네. 그쵸?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이거 이번에 2013 기출문제가 똑같이 비슷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것도 이렇게 목 나누기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또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나왔고 2010년에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다른 스토리 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장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난수표 같이 돼버렸네. 우리가 180문제는 이제 생산 요소 시장 파트 나가도록 할게요. 생산 요소 시장. 자, 이렇게 볼게요. 스토리 좀 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물건을 만드네요. 원래 문제 우리가 요걸 XJ랑 YJ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균형일 때는 요게 이제 생산물 시장이 되고요. 아웃풋 시장이 되겠고, 요쪽과 관련된 게 이제 인풋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생산물 시장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면, 여기 인풋과 관련된 시장이잖아요.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요소 시장. 이쪽이 이제 생산물 시장이고요. 자, 이거 이렇게 안 보시면 막 되게 이제 산만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책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다가 에이 포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이 이제 공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이 수요라고 생각할게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시장 이론 봤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여기 시장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안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은요. 물건 공급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경우로 우리가 굳이 뭐라 그러냐면 공급자가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급 독점. 근데 생산물 시장에서도요, 수요가 독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한 명이고요. 팔려는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은 거야. 이게 뭐 음식점 가게라든가 무슨 술집이나 아니면 전자상가 가면 막 이렇게 일류와 두루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야 될지 막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게, 수요 독점 시장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이제 한 명씩 있는 시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씩 있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양쪽 다 독점이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쌍방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네요. 우리가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이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거니까 이쪽이 이제 기업과 관련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게가. 그렇죠? 그러면 보통 완전 경쟁 시장은 좀 이상적인 상황인데 독점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요 독점은 좀 흔하지 않네요. 좀 특이한 경우잖아. 우리가 딱 갔더니 막 왕 대접 받는 거니까 흔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흔한 상황이 뭐냐면 이 상황이 좀 더 흔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시장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공급 독점이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 기업이 언제나 마켓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곡선 우하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독점 시장 본 것처럼 수요 곡선 이게 MR이 둘로 팍 쪼개져요. 그러니까 공급 독점이면 수요 곡선이 둘로 쪼개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급 곡선은 그냥 MC 곡선 나타내는 그냥 이렇게 쪼개져 있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MC 뺄게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자,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과 자본 시장이다라고 하면 여기도 역시 공급이 있고요. 생산 요소에 대한 여기도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공급이 우리고요. 차이가 나네요. 왼쪽하고. 이게 이제 우리 가게가 되는 것이고요. 이 노동력을 사 쓰는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과 사 쓰는 기업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경우고요. 그렇죠? 이건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똑같이 공급이 독점이다라고 하면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야. 한 명 이렇게 있고 기업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역시 공급 독점이네요.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는 여기다 쓸게요. 공급 독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요. 저 뽑아주세요. 기업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이게 수요 독점이에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 독점.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도 한 명인데 쓰는 사람도 한 명이면 이것도 역시 쌍방 독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 독점. 자, 이쪽에서는요, 우리가 당연히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기업이 마켓 파워가 세기 때문에 공급 독점이 일반적이어서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독점 시장 이렇게 얘기했고 수요 독점일 때만 오히려 이게 특이한 경우니까 얘 이름을 부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얘는 당연하니까 이름을 빼버렸어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경우는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나밖에 없고요. 막 어서 오세요 하면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 뭐 박지성이나 류현진 같이 막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막 이렇게 스카우트 되는 거잖아요. 뭐 회계사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더 일반적인 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뽑아주세요 하는데 기업이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일반적입니까 하면은 이렇게 더 일반적이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만약에 독점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수요 독점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오히려 공급 독점에서 아예 잘 언급도 잘 안 해요. 쌍방 독점? 이것도 뭐 하긴 하는데 뭐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문제 만들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시경제가 별로 할 게 없을 때는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땐 이슈거리여서 막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별로 이슈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임금과 노동력 할 때 노동의 공급 곡선과 노동의 수요 곡선이 만나면 이게 아무 얘기 안 하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이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요 독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랑 똑같이 공급이 독점이기 때문에 수요를 둘로 쪼개서 MR과 MC가 만나는 데에서 이거 MC가 되는 거죠. 이윤급대 산출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아니면 한계 비용보다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 독점하는 기업이 아이고 이게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착취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는 수요 독점 상황이니까 수요 독점이면 공급 곡선을 둘로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노동 공급인데 이게 AFC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할 땐 AR 곡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둘로 쪼개가지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수요 독점이니까 공급 곡선이 둘로 딱 쪼개져요. 그래서 MFC랑 요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아시다시피 얼마나 수요할 것인가라고 하면 이쪽이 깨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MRP가 되고요. MRP가 되고 이게 VMP 이게 돼요. 이건 또 다시 한번 설명, 글쎄 얼마나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쪽은 안 깨져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충족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수요 독점 상황이니까 얘네 둘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개가 사실 똑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AFC고 MFC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게 수평이 돼가지고 수요 곡선이 AR과 MR이 같았었는데 독점 시장이 돼서 수요 곡선이 우하형 되면서 이게 두 개가 착 이렇게 쪼개져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수요 독점을 갖고 있으면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몇 명 뽑을까 정할 수 있잖아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몇 개 생산할까 그걸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 딱 쪼개지면 이윤국대 산출량은요, 여기 나와 있는 MFC랑 여기 나와 있는 MRP 이게 같아질 때가 여기 보이시죠? MR 보이시죠? MR하고 MC 보이시죠? MC. 그래서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고용량을 결정해요. 디디디디디 해가지고 균형 고용량을 결정한 다음에 누가 파워를 갖고 있어요? 기업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들 딱 한 다음에 착취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까지 임금을 줘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 공급 곡선이 뭐예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최소한 난 이만큼까지는 돈은 받으면 오케이 이러니까 좋아 그럼 이만큼까지 해서 가격을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을 높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보다 낮은 가격을 했다. 이걸 여기서 뭐 수요 독점적 착취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생산 요소 시장 우리가 쫙 공부할 때요. 생산물 시장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고 이런 건 예외적인 거는 그냥 오히려 그냥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수요 독점 시장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 독점하면 누가 이걸 보나? 이 공급 독점이라 얘기하지 생산물에서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그냥 독점이다라고 하면 다 수요 독점이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독점이니까 공급 곡선이 둘로 팍 쪼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울기 2배 가파르게 탁 되고 MFC랑 MRP가 만나는 데서 균형 노동량이 결정되고 임금은 여기서 자기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 착취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한번 좀 더 볼게요. 요거 흐름을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를 한번 더 볼게요. 노동 하나만 놓고 볼게요. 노동 하나만. 노동 한 명을 내가 투입을 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게 되면 Q 이걸 생산한단 말이에요. 자,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Q를 생산했을 때 여기서 하나는 총수입을 얻게 되고요. Q를 생산했을 때 여기서 비용이 발생해요. TC 이게 발생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관심사가 어디가 관심이었냐면 여기가 관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물어봤을 때 나의 관심사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윤 파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를 생산하는 게 좋으니 이게 관심사예요. 그러면 생산 하나 했을 때 TR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바로 MR이잖아요. MR은 생산을 하나 했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MR이고요. MC는 생산을 하나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TC.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윤극대 산출 연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거 MR 이퀄 MC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장님이 관점을 달리 말씀하시네요. 자. 생산 얼마나 할지는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야, 이윤극대 하기 위해서 우리 몇 명 뽑아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 이거는 이제 끝났지. 끝난 게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을 몇 명 뽑아야 돼? 관점 자체가요. 여기서 시작된 거야. 눈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몇 명 뽑아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수익과 총비용 어떻게 되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여기다 쓸게요.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또 바꿔서 쓰는 게 낫겠네요.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분모가 이쪽이 더 크게 되면 한 명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총수입이 커지니까 노동을 늘리면 되고요. 밑에가 크면 노동 한 명 했더니 TR보다 TC가 더 커지면 줄이면 되고요. 언제 균형입니까? 얘네들 같을 때 이게 MR이권 MC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노동 한 명 노동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변하고 생산량이 TR과 TC에 이렇게 체인 룰 같이 약간 연타 공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걸 알 수 있네.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네요. 노동을 한 명 했을 때 Q가 어떻게 이게 MPL이잖아요. 한계 생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쪽에다 쓸게요.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노동을 한 명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쓸 수 있으니까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생산량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TR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지워지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노동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TR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MR이에요. MR.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델타 Q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MP네 MP. 노동의 한계 생산.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알고 싶을 건데 요걸 둘로 쪼개면 MR 곱하기 MP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거 뭔가 두 개 곱한 거니까 뭔가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해서 양쪽에 M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MRP 이렇게 한 거예요. MRP. 그러니까 우리가 MRP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MR 곱하기 MP구나.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건 느낌은 뭐냐면 노동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충격 줘서 생산량이 TR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볼게요. 노동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쪽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노동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 얼마나 되고 생산량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쪼개 쓸 수 있네요. 얘가 바로 우리는 MC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다 쓰면 MC가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MP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대로 MPL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노동을 한 명 증가시켰을 때 TC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거는 MC 곱하기 MPL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또 역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 비용이다라고 해서요. 이거를 MFC 이렇게. MC는 들어가 있고요. F라는 게 픽스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팩터라는 거예요. 팩터, 생산 요소. 그러니까 이게 생산 요소 팩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우리가 이윤 극대화는 최종 노동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MFC랑 MRP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MR이 P랑 똑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MRP 같이 한 걸, 요 P는 같이 밸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이거를 VMP 이렇게 나타내요. 별거 아니고 V가요. 이게 밸류니까 P다라고 보시면 돼요. P 곱하기 M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 흐름 잘 보세요. 흐름 잘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요소 시장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최종 노동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살펴본 거죠. 이게 MRP. 이거 MRP가 MR이 들어가 있어요. MFC 여기 MC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요 독점이니까 공고 곡선이 둘로 이렇게 팍 쪼개지게 되고 그래서 MFC랑 MRP가 만나는 데서 이윤극대 노동량이 결정되고 그때 임금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 이렇게 더 깎아가지고 착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잘 건지시면은 그냥 생산 요소 시장은 뭐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앞부분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180 하고요. 181번 정도 한번 보시고요. 182번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여가와 노동, 여기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우리 책에 이제 뒤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 그 앞부분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 좀 빠르게 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